안녕하세요. 행공신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꼭 봐야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 담은 내용은요. 일단 그 만화 말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보면요.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을 해서 로마 제국까지 쭉 이어진 신화입니다. 네, 신화이고요. 서양 사상의 뿌리는 그리스와 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서양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그 지금의 유럽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다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연결된 그런 나라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도 그 그리스와 로마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국가를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로마가 이제 서양 사상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 서양에서 이제 뿌리를 둔 그 주요 국가들의 사상, 문화 이런 쪽에 큰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주요 국가 정체 파악하는데 그 국가의 국민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네, 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전,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자맹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동양, 뭐 대표적으로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네, 이런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뭐 대표적인 게 제사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의 그 뿌리가 결국은 이제 공자맹자 이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자맹자를 뭐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고전은 이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해리포터가 있을 때 공통적으로 판타지 책처럼 느껴지죠. 근데 달라요. 해리포터를 고전이라고 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화라는 거는 이제 나라마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건국 신화라고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 신화도 있고 고조선의 신화도 있죠. 네, 왜 그 마늘하고 저기 쑥하고만 먹었나요? 네, 그래서 막 그 곰이 사람으로 변하고 요 신화잖아요, 신화. 네, 이런 것처럼 신화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신을 인간과 비슷하게 봅니다. 그래서 막 시기하고 신들이 질투하고 심지어 신들에서 이제 왕인 제우스 막 바람도 피고요. 네. 아니 무슨 신이 네 그래요. 신 하면 완벽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하고 비슷해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결국 그리스부터 로마 제국까지 이어져서 이어지면서 이제 만든 신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와 로마는 지중해 국가예요. 지중해 이 지도 혹시 이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 있죠. 이탈리아 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프리카. 그래서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제 그리스 반도에 이제 그리스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동양 쪽이죠. 네, 그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북아프리카, 뭐 이집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이 바다가 무슨 뭐 태평양, 대서양처럼 큰 바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 간의 이제 거래, 무역 네,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농업 기반 국가들은 하늘이 중요해요. 왜 비 내려야 되고 가뭄 들면 안 되고 막 천둥 번개, 태풍 네, 이런 거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늘이 무섭고. 네. 근데 이제 지중해 국가들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중해 국가였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는 신을 묘사할 때도 네, 사람
가까운 네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바람도 피고 막 이랬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정체와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장점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런 이제 고전이다. 서양 주요 국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럼 이제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지가 역시나 핵심이겠죠. 일단 장점을 보면은 재밌다예요. 네. 뭐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본다고 하죠. 그리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뭐 많이 본다고 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만화의 재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의 재미가 있잖아요. 신화잖아요. 판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등장인물부터 시작해서 캐릭터에다가 뭐 스토리도 좀 탄탄합니까? 신화인데. 네 그렇고 뭐 아무튼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개별 배경 지식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도 파악을 하게 되죠. 네. 뭐 개별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헤라클레스 별자리에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헤라클레스 별자리 보면은 이제 이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개별 지식을 배경 지식을 얻은 아이들은 헤라클레스 별자리 그러면 아 그 저기 메두사 때려잡고 뭐 그 별자리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모르는 아이들이라면은 누구야? 뭐 이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전이고 고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알게 되고 이러니까 왠지 꼭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죠. 네. 장점은 장점이죠. 자 근데 한계가 있어요. 네.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다는 거는 고전을 읽는 겁니다. 네. 그럼 고전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 돼요. 자 근데 초등학생들이 보는 책에다가 막 시기, 질투, 심지어 막 바람, 막 그 제우스가 동물로 변해 갖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막 그 여자 이런 거를 넣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대로 읽으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본 배경 있죠. 네 그 배경을 깔고서 그다음에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성인용 책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성인용 책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로 내려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축소 또는 생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등 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정리했던 서양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중심 그 고전 읽기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게 고전 읽는 거냐. 그냥 판타지 만화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는 측면입니다.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자칫 다른 만화로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의 재미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만화를 또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뭐 제가 학습 만화 관련된 영상에서도 보면 도서관 가면 아이들이 뭐 숱하게 그냥 학습 만화만 붙잡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그 길로 빠지는 계기가 되는 학습 만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학습 만화와 관련된 영상 3 개를 올렸잖아요. 이것도 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학습 만화만 보면은 또 분명한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꽤 커요. 네. 초중고 과정을 저희 애는 다 거쳤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 볼게요.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꼭 읽어야 되냐? 저는 초등 때 꼭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 안 읽혔어요. 저는 자칫 학습 만화로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읽었을 때 장점이 앞에서 정리한 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굳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읽힌다면 글책으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그냥 만화로만 보는 것보다는 더 이제 장점이 더 하나 생기는 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워낙에 이 스토리가 그다음에 등장인물 스토리가 이제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인제 헤라클레스 관련된 거를 글책으로 읽었었거든요. 저 때는 만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헤라클레스 책을 읽으면서 그 메두사와 싸우는 장면을 다 상상을 해냈거든요. 네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고전을 제대로 읽었다기보다는 판타지인 문학을 제대로 그러니까 재밌게 보면서 상상력을 인제 아주
예 많이 자극하는 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네 그러면 저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전으로서 네 뭐 바람도 제대로 다루고 네 그런 고전으로서 제대로 볼 수 있을 때에 한번 더 보면은 네 뭐 아무래도 그러면 또 중학생도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은 좀 아무튼 뭐 그 시기에 뭐 고등학생이나 그 위로 올라가서 네 또 꼭 제대로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는 책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만화 그리스 로마시나 "꼭 읽어야 돼요?"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요. 뭐 굳이." 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글책이 더 네. 그리고 이것도 뭐 꼭 네 요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만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학습 만화로만 빠지는 것만 안 생긴다면 네 그러면 그것도 뭐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것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빠질 가능성은 네 충분히 있다라는 전제하에 네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 글책이나 그림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초등 때에는.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은 추천서 목록표 네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진행하는 12 가지 주제 강의 한 주제마다 1 시간 20분 집중 특강 네 요거 이 강의 중에서 독서편 그다음에 국어편 네 들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국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 드립니다. 네 참고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꼭 봐야 하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